우리 대표님에게 직결되는 정부 중소기업 예산, 뭐 소상공인, 자영사업자, 중소기업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총론에 대한 해설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큰 숫자 중에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피부에 와닿는 직결되는 예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산들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특정한 지원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기도 하고 경쟁률이 치솟기도 하고 경쟁률이 줄이기도 하고 리그를 쪼개기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작년과 올해가 약간 늘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개인도 그렇고 개인은 소득, 기업도 매출액, 수입, 이익인데 나라 살림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대부분의 수입입니다. 기타 세금 이외, 영업 이외 수입이 있는 것처럼 나라 살림도 세금 이외 수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한번 세금 수입을 본다면요. 나라 살림 펑크예요. 86조가 펑크예요. 이게 우리 살림살이에 직결되는 영향입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법인세가 정말 저는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3년도 80조가 거쳤던 게 24년도 63조예요. 무려 17조가 뻥 끊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 세금은 들어오고 그리고 세금으로 지출을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 예산 항목으로 지출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 법인세 중에서 우리 일반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사업, 중소기업이라기보단 중견기업, 초대기업들의 법인세가 감소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저의 분석이 아니라 나라살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집단의 평가를 저는 오늘 인용을 한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년 나라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 중소기업 살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조사하면서 좀 무거웠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무거운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게 우리 이 라이브의 취지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벤처부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총량이 유사합니다. 올해 예산의 핵심은 총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양극화가 부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산도 양극화가 심해지고요. 정부 지원도 양극화가 심해져요. R&D도 양극화가 심해지고요.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진 걸로 우리 예산이 편성돼서 결정된다면을 전제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각각의 아이템을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한테 생기는 당면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됐다라고 한 90% 가정을 하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나갈 길, 우리 보통의 대표님들, 일반적인 제조업, 도소매업, 뭐 여러 가지 컨텐츠 기업들 가야 될 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혁신 생태계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초격차 스타트업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 스카이 석박사 혹은 초대 기업에서 무슨 뭐 R&D 분야에서만 10년 이상을 근무하셨던 분, 석학 주변에서 공부 무진장 잘하셨고 무진장 진짜 하이테크 기업인 첨단 업종의 업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업들에는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주어졌습니다. 숫자에서도 보듯이. R&D 예산도 일반적으로 디딤돌이라고 해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매출액 20억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사업이거든요. R&D. 보통 한 1억 5천, 1억 2천에서 5천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 뚜껑을 열어보면 디딤돌 R&D는 예산의 총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따라서 혁신 생태계는 빈익빈 부익부처럼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예산 중에 하나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것도 다 연결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주목하시고요. 일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 예산에서는 좀 상대적인 열세. 그러나 하이테크 기업은 오히려 우세할 수 있는 좋은 것. 똑같은 예산 안에서 하이테크 기업은 좋고
그러나 일반 기업들은 조금 불리해지는 형상이 이 혁신 생태계 영역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 글로벌화 예산은 조금은 좀 다릅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글로벌화 예산에서도 딥테크 기업이 존재해요. 하이테크 기업, 그리고 해외에 해외의 수출을 좀 선도하는 이런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바우처가 굉장히 좀 좋은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예산이에요. 이 수출 바우처는 두 군데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는 중소벤처부 예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두 군데의 예산이 존재해요. 1년에 두 번 수출 바우처와 중소벤처부 두 번, 산업부 두 번 해서 네 차례 진행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조금 예산은 좀 늘은 걸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 이것도 예산이 늡니다. 수출과 관련한 융자 프로그램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출 바우처 무상자금과 신시장 진출 자금 관련한 융자 프로그램이 같이 연동돼서 운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은 느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요거는 좀 주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출 바우처와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은 별도로 해서 전문가도 따로 모시고 합격 방법, 혹시 3개월, 2개월 동안 준비하는 게 무엇이냐, 혹시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부터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구체적인 걸로 주제를 삼아 가지고 라이브로 이렇게 다루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4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정말 따끈따끈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수출 바우처가 그중에 대표적인 거고, 또 하나는 혁신 바우처예요. 혁신 바우처가 어떻게 됐는지 이건 매우 중요하죠. 혁신 바우처 예산이 일부 늘었어요. 10% 늘었어요. 10% 늘었다는 것하고 지역이라는 것이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창업 도약 패키지, 청창사라고 하는 이런 내용과 유사한 것, 그중에 예산이 일부가 지역 중심으로 창업 중심 대학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두 가지가 지역 관련한 컨셉입니다. 정부의 지원 사업이 지역 거점의 특정한 지역에 무슨 뭐 반도체다 또는 바이오다 또는 식품이다, 섬유 이런 것 중심으로 로봇 등등의 지역 관련한 이런 아젠다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혁신 산업으로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역과 함께 이런 바우처나 무상 자금이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조 혁신인데 이것이 지역과 제조 혁신을 결합한 테마예요. 혁신 바우처가 제조업을 말 그대로 혁신한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일정 부분 도와준다면 3천만 원, 5천만 원이 마중물 디딤돌이 돼서 사업이 혁신적으로 매출도 늘고 고용도 늘고 세금도 선순환한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것인데 대단히 성공적인 정책이에요. 국회 예산처라든가 예산심사평가 파트에서도 혁신 바우처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만큼 되기만 하면 대박이라는 거죠. 무상자금 3천, 약 5천만 원인데 대략 뭐 한 3천, 4천 정도에서 예산이 결정되는데 대박 지원 사업이고 이거는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되냐? 아닙니다.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올해도 되고 내년에도 되고 후년에도 되고요. 지속해서 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점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제조혁신의 이 부분이 뭐 ICT 융합 복잡한 말로 되는데 여기에 연계돼서 무엇과 연계되냐면 스마트 팩토리랑 연계됩니다. 스마트 공방 혹은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로 연계되는데 이 뭐 제조 데이터,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등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방 해가지고 예산이 좀 늡니다. 여기에 좀 주목하셔서 제조업을 식품 제조업이나 다양한 제조업을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우리 제조 대표님들 내년에 잘 도전하셔서 스마트 공방, 스마트 팩토리 기초 또는 다양한 스마트 관련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상자금 사업에 열심히 도전해서 좀 성과를 좀 보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좀 성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야기 긴 말 필요 없고요. 스마트 공장 예산이 스마트 공장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마트 공방,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예산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영향을 같이 미쳐요.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스마트 팩토리는 일종의
중소벤처부 예산이기도 하고 산업부 예산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 생태계가 강력합니다. 강력하고요. 여기는 공급 기업의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요 기업의 생태계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가 스마트화 된다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제조 공장이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은 대량 생산의 관점이 아니라 스마트한 생산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라도 뭐 어떤 정권도 이 예산을 줄인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거로 보여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주 예민한 예산이기도 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상권, 뭐 간략하게 본다면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소상공인 꼭 상점만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배달 택배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소공인,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도 지원하는 예산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새롭게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정보가 오픈되면 딱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세상에 B2B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B2B, B2C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제조하시는 대표님들이 바로 고객한테 뭐 택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나오면 바로 큰 금액은 아닐 거지만 이런 예산이 있으면 확정되면 빨리 취사 선택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소상공인 융자도 내년에 약간 느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비슷비슷합니다. 또 희망 리턴 패키지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들이 좀 세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가형 소상인도 있고 소공인이 있습니다. 유니콘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프랜차이즈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음식점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그런 기업 소상공인 정말 전방에 해당하는 수준의 소상공인 수작업 공방 수준이었지만 거기서 괜찮은 기업들을 발굴해 낸다는 것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는 정책인데 지금 이게 좀 강력하게 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속 가능 성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사업 전환 자금. 중진공은 중소벤처부 산하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 중기부 프로그램이에요. 또 하나는 산업부도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산업부도. 산업부의 명칭은 좀 다릅니다. 중기부는 사업 전환 자금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요. 산업부는 사업 재편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자금이 3억 5억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대략적으로 뭐 기업 규모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한 50억에서 한 80억 된다고 쳐요. 오랫동안 제조업으로 무슨 특정한 코드로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부품이 이제 사양 산업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쳐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동안 제조했던 역량은 있었는데 생산하는 내용 제품들을 조금 바꾼다면 그것은 업종 코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사업 전환한다라고 하거든요. 사업 전환은 다양합니다. 도소매가 제조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제조에서도 코드가 일부 생산하는 품목이 달라지면 그것도 사업을 전환한다라고 간주됩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중진공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 중소벤처부, 중앙부처에서 심사합니다. 산업부에서 심사하는 건데 시행은 중진공에서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대출은 대출인데 이게 중진공 자금처럼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예산 중에 하나인데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인기가 점점점 올라가는 건데 요것도 한 꼭지 별도로 해서 유튜브 라이브에 좀 따로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금. 예를 들어서 중국 공장을 그동안 생산하고 있다가 중국 공장을 일부 접어서 한국에 리턴한다라고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할 때 이런 사업 전환 자금, 산업부 혹은 중소벤처부의 자금을 가지고 한번 이거를 사전에 기획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이거 예산 승인을 받아서 뭐 3억이다 5억이다 아니면 몇 년 동안 또 추가로 자금 집행되는 이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니까 요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따로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일정 다시 정리해 드리면 3개월 동안에 정부 지원 사업 따끈따끈한 것들을 모아서 그것이 늘 수도 있는 예산 줄일 수도 있고 어떻게 갈라치기를 하고 쏠림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미리 사전에 판단해서 3개월 동안 대표님이 하셔야 될 일은 특정한 것 내가 하나를 도전할까 두 개를 도전할까 혹은 여러 개를 동차 지원할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투두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뭘 하고 그래서 내년 무상 자금으로 어떤 자금을 정책 자금으로 무엇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거에 대한 걸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